오늘은 수열을 하게 되는데요. 수열을 할 말이 많아요. 사실은 두 가지 관점에서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단 한 번도 수열을 보지 못한 어떤 관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테니까 일단 들으세요. 둘 중에 반만 이해를 하겠다. 그리고 반이라도 잘 풀어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나머지 반은 저렇게도 볼 수 있네. 흥미거리 정도로 여기시는 겁니다. 다음번 볼 때는 그 두 번째 관점이 메인이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수열이 뭔데? 라고 한다면 수열이 뭔지를 이제 배워야 되는데 이게 수의 나열이에요. 수의 나열. 수를 나열하는 녀석들입니다. 수의 나열들인데 이 수라고 하는 게 분명히 누가 봐도 규칙이 좀 있어야 되겠죠. 내 마음속에 있는 23번째 수를 맞춰봐. 이건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은 안 된다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135 다음에는 뭐가 오겠어요? 그렇게 대단히 복잡하지 않은 규칙이라고 한다면 이게 뭐가 올 줄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3 여기 오는 숫자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수라고 하는 것들은 수의 나열을 수열이라고 하는데 규칙이 있어요. 분명히 규칙이 있고 이 규칙을 뭘 통해서? 관찰을 통해서 알아보셔야 됩니다. 규칙을 관찰하는 도구로서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요? 앞 뒤를 빼보잖아요. 차를 관찰한다. 그죠? 아니면 이 빗값을 보기도 해요. 또 뭐도 있을까? 숫자를 관찰하는 어떤 방식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12, 6, 4, 3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네모에 오는 숫자는 뭘까? 분명히 내 마음속에 있는 숫자는 아니에요. 누가 봐도 알아봄직한 그런 수입니다. 한 명 정도는 난세의 영웅이 생겨야 될 텐데. 누굴까? 뭘까? 2. 너무 평범한데 아니죠. 2는 아니고 얼마? 7 같은 소리 하고 있네. 2 아니에요. 점점점이니까 유한하지 않아요. 무한해요. 유한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12의 약수를 역으로 쓴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점점점이라고 하는 건 끝없이 펼쳐져. 100만 번째도 아, 3분의 8 아닌데. 자, 5분의 10입니다. 왜냐면 얘를 역수를 취해보면 규칙이 좀 나와요. 12분의 1, 12분의 얼마? 2, 12분의 3, 12분의 4, 12분의 5를 다시 역수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거니까 이제 관찰의 어떤 요소로서 그죠? 관찰의 요소로서 차를 보기도 하고요. 앞뒤를 빼보기도 하고 뒤를 보기도 하고 또 뭐도 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저런 경험을 통해 가지고 역수를 취해보는 것도 하나 중요하겠네. 이런 거 많이 푸는 시기가 오죠. 나중에 취업할 때 직무적성 검사해가지고 왜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이런 수열제 막 푸는 그런 테스트도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지만 삼성에서 의미 있어 라고 하면 온 세상 사람들이 의미를 부여하니까요. 자, 요런 녀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이런 숫자들을 1, 3, 5 이렇게 가는 이 녀석들이 있을 때 이 수열을 이름을 붙여요. AN, BN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름을 붙인다고요. 그래서 이 1이라고 하는 걸 수열 AN으로부터 비롯된 첫 번째 수열 뭐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하고 얘는 뭐라고 쓰는 거죠? A2 여기는 수열 A3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럼 수열 A100은 얼마겠어요? 이 수열에서 100은 100번째 수열은 뭐겠어요? 첫 번째 수열이 1, 두 번째 이 수열의 두 번째 항이라고 하는데 두 번째 항이 3, 세 번째가 5, 100번째는 199 뭐 이렇게 되죠. 그러면 n번째 녀석은 누가 되는데?
1이 1, 두 번째가 3, 세 번째가 5, 얘는 2n-1,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걸 뭐라고 해요? 이 수열 AN의 일반항,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이 일반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수열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미션은 사실 성질 크게 없어도 상관없어요. 수열은 좀 독립적입니다. 그 전에 알아야 될 어떤 지식들이 크지 않아요. 그래서 반대로 수열을 되게 편하게 다가가는 친구들이 있고, 그것 때문에 되게 불편해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수열은 규칙을 찾아가지고 이 규칙에 적용시키면 되는 거니까 관찰만 잘하시면 뭔가 얻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쳐다볼 녀석은 그 중에서 이제 봤더니 규칙이 그나마 제일 간단한 거 두 개를 보려고 하는 거야. 두 개 중에 하나. 그게 뭔데? 그 둘의 차를 봤더니 그 차가 일정한 수열들이 있더라. 관찰했더니 이건 차를 보는 거죠. 얘는 비를 보는 거잖아요. 그 둘의 비를 관찰해 봤더니 그 녀석이 일정한 수열들이 있더라. 대표적인 수열 두 개인 거죠. 그게 누구죠? 차가 일정한 경우를 이름에서 등차 수열이라고 합니다. 차가 일정하다. 동일한 차. 등차 수열이더라. 비가 일정한 경우를 뭐라고 하죠? 비 수열이더라. 등차 수열, 등비 수열, 뭐 이런 꼴들이 있어요. 그 녀석을 식으로 쓰면 이렇게 돼. 어떤 수열인지 모르겠지만 n 플러스 1번째에서 an을 뺐다라고 하는 건 이웃한 두 항의 차가 항상 일정합니다. 이렇게 표현되는 녀석이거든. 이 표현형이 좀 여러분들이 잘 와닿지 않을 수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바라보면 되죠? 아, 수열 an이라는 게 있어. an은 이름과 같은 녀석인데 수열을 표현하는 방식인데 n이 1이면 그 수열 an의 첫 번째 항이라는 뜻이고 2면 두 번째 항이라는 뜻이고 n 플러스 1이면 n 플러스 1번째라는 뜻이고 n이라고 하면 n번째라는 녀석인데 숫자는 바뀌는 거잖아요. 변수처럼. 근데 중요한 거는 n 플러스 1항하고 an의 차이는 뭐죠? 이웃한 항인 거야. 큰 쪽에서 작은 쪽을 빼봤더니 그 값이 항상 일정하더라. 이 경우가 뭐라고? 등차 수열인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 있죠? 자연수는 등차 수열이에요. 그죠? 예를 들어 1, 2, 3 이렇게 돼버리면 자 뭐가 됐든지 이웃한 두 항의 차는 얼마란 뜻이죠? 이런 수열이 있으면 이 관계식은 얼마가 나오겠니? 1.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빼면 붙어있는 거 1. 이 경우는 짝수는 얼마예요? 짝수는 이렇게 돼버리면 A의 n 플러스 1에서 AN을 뺐더니 그게 얼마? 2. 이런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녀석들은 대표적인 등차 수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럴 때 이 녀석을 뭐라 하죠? 이 차의 크기에 해당되는 이 녀석을 공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먹는 거 아니고요. 차가 일정한 이 수열들을 등차 수열이라고 하더라. 되겠나요? 할만하죠?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번 볼게요. 이게 마이너스 3에서부터 해가지고 0, 그 다음에 3 이렇게 갔는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이런 거죠. 이게 18번째는 이 값은 얼마가 올까? 이런 걸 알고 싶은 거야. 얼마죠? 51? 51인가요? 아니요. 얼마? 48. 자, 우리는 이건 알 수 있죠. 여기서 1로 가는데 몇 칸 가야 돼요? 3. 공차만큼 가야 돼. 여기서 1로 가는데 얼마? 3. 이렇게 1로 가면 플러스 3일 텐데 뭐 기준만 잘 잡으면 되겠지. 보시면 0으로부터 시작하면 좀 편하잖아요. 0이 몇 번째 녀석인데? 두 번째 A2니까. 그러면 얘는 18번째 녀석을
표현하는 거니까. 몇 칸 가야 돼요? 몇 번 진행해야 돼? 오른쪽으로? 16번. 16번 얼마씩? 3만큼 진행하면 되겠죠. 플러스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0에다가 48 더하면 여기는 48 이런 꼴이 되겠죠. 되나요? 자, 그러면 이런 규칙에 의해서 관찰을 한번 해봅시다. AN이 어떤 얘기가 있어야 돼? 관찰을 해서 이게 등차 수열 사실도 알 수 있지만 그냥 AN이 등차 수열입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항상 뭘 떠올려줘야 돼? 아, 공차가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한번 볼게요. 그럼 A1이 있고 A2가 있고 A3이 있고 똑같이 가보죠. A23이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A23은 A3으로부터 몇 칸을 더 가야 될까요? 이쪽을 어떻게 채워 넣으면 될까요? A3으로부터 몇 번 진행하면 되는데, 몇 칸 진행하면 되는데. 몇 칸? 20칸이잖아요. 20 곱하기 D지 않네? 그죠? 한 칸 갈 때마다 D니까 공차라고 했어요. 등차 수열이라고 했어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려면 D를 더해줘야 돼.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요건 되는데 또 반대가 좀 안 돼요. 한 번 더 해보죠. 예를 들어가지고 A4는 A15 더하기 어떻게 해줘야 돼? 치우야. 얼마? 멍청했어. 뭐 손발 써야죠. 손발 쓰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큰 걸 바라잖아요. 마이너스 1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1 D. 그죠? 이 마이너스 11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왼쪽으로 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만약에 15에서 시작하면 왼쪽으로 몇 칸 가야 돼? 11칸 가야 돼요. 왼쪽으로 11칸 가니까 어떻게 된다? 11칸을 가게 되고 마이너스 D만큼 가게 되더라.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20의 의미는 어떻게 쓰면 되죠? 출발이 3이고 도착이 20이네, 23이네. 그러면 도착에서 출발한 지점을 빼주면 될 것 같아. 자, 여기서 마이너스 11의 의미는 뭘까요? 도착이 4고 출발이 15네. 4 빼기 15라고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 그러면 등차 수열이면 A, K, A, L 여기는 뭐라고 쓰면 될까요? 그렇죠. 출발, 이게 숫자가 뭐가 크든 상관이 없다는 거야. 그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K-L에 얼마? D를 가지면 만들어낼 수 있더라. 이런 뜻이에요. 되겠나요? 일반항. n번째는 보통은 이렇게 공식이 나와요. 초항에다가 n-1번 더하게 되니까 이게 이제 일반항 공식입니다. n번째 녀석은 초항으로부터 등차 수열이 있을 때 n-1칸을 가게 된다. 이것만 외우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연립 방정식 풀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D값 찾으려고 하고 N값 가지고 방정식 풀려고 하는데 이렇게 외우지 말고 어떻게 가야 된다? 이렇게 갈 수 있어야 돼요. 꼭 출발을 A1으로부터 가야 되나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문제 풀다 보면 시작하는 칸은 되게 자연스러워요. 받아들이는 건 어떻게? 도착 항이 N이고 출발 항이 K라면 N-K만큼 공차를 타고 가면 가능해지더라. 요걸 외우시는 게 좋아요. 수열을 받아들일 때는. 이게 포인트예요. 되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지? 볼까요? 이것만 가지고 볼 수 있을까? 볼 수 있을까? 2번 한번 풀어봅시다. 1번, 2번.
1번, 2번만 한번 볼까요? 졸음이 오잖아. 분지수가 너무 많아요. 네, 풀어요. 합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푸세요. 이게 무슨 말인데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면 보세요. 수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수열이 3 이렇게 돼 있다는 건 뭐냐면 수를 나열했을 때 이게 고정된 값이라는 얘기야. 수열을 나열해 보면 3, 3, 3, 3 이런 식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수열이 있는데 그 녀석이 집합적으로 저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두 번째, 얘가 2n 플러스 1이면 어차피 수열은 첫 번째 수열 값에서부터 출발하는 n 1이면 얼마? 3, 5, 7, 9 이렇게 간다는 뜻이고 써보시면 알죠. 물론 써보지 않고도 답은 고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가보죠. 2n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얼마 되겠니? 1 이 집어넣으면 7 17 이렇게 가는 거잖아. 두 개만 해봐도 알아요. 두 개를 했는데 값이 다르면 다른 거잖아요. 이 차가 얼마? 플러스 6이 걸렸는데 여기는 플러스 10이 됐어요. 같지 않잖아요. 아닌 거야. 얘는. 기억은 되나요? 그러면? 왜 안 되지? 플러스 제로, 플러스 제로, 플러스 제로인데 일정하잖아. 자, 중요합니다. 상수 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값이 동일한 녀석인데 걔는 등차도 되고 등비도 돼요. 얘는 상수 수열이라고 하는 것이고 상수 수열은 둘 다 된다. 재미는 없지만 얘는 등차이면서 나중에 배울 등비 수열 모두 다 됩니다. 스페셜한 녀석이에요. 값이 일정한 녀석들은. 리을은 되나요? 써봐요. 루트 n-1이니까 제로 2 집어넣으면 얼마? 루트 1이니까 1 3 집어넣으면 루트 2 이렇게 가잖아요. 해보면 당연히 아니란 거 알죠? 여기는 플러스 1인데 여기는 루트 2 마이너스 1이고 안 같네. 이렇게 되죠. 미음은 마이너스 2n 더하기 3인가요? 마이너스 2n. 아, 2에 n 플러스 1제곱.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첫 번째는 4, 8, 16인데 안 맞잖아요. 여기는 4고 여기는 8이니까 같지 않네. 비읍이 마이너스 2n 더하기 3 이렇게 되니까 얘만 써보면 그죠? 첫 번째는 1이고요. 두 번째는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이렇게 가니까 빼기 2, 빼기 2, 빼기 2 되는 건 뭔데? 기니 B 이렇게 되죠. 이런 꼴. 자, 2번 한번 보겠습니다. 2번은 어렵지 않죠. 이게
Pn은 n 플러스 1이고 길이가 똑같아요. 기울기가 같은데 길이도 똑같아요. 그 말은 무슨 뜻인가요? 해보면 되지. P1 값이 얼마인데? 5,0. 그 다음에 P2가 2,2. P3가 마이너스 1,4. P4가 얼마죠? 마이너스 4,6. 이렇게 돼 있어요. 되게 쉬운 문제잖아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뭘 하려고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Pn을 이렇게 써보죠. xn, yn이라고 한다면 요건 할 수 있잖아요. 되게 그러면 xn을 가지고 수열을 한번 만든다라고 합시다. 첫 항에는 얼마가 나오는데 5가 나오고 두 번째 항에는 2가 나오고 세 번째 항에 마이너스 1이 나오고 뭘 알고 싶은 거죠? P40을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이게 A인데 이게 40번째 녀석이니까 요걸 알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몇 칸이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씩 계속 진행하잖아. 여기도 마이너스 3이 되겠지. 그러면 A는 얼마? 5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이너스 3이 몇 칸 있으면 되죠? 얼마예요? 이게 첫 번째 녀석이고 이게 첫 번째 39개 차이잖아요. 이렇게 될 것이고. 자, 두 번째는 Bn 한번 관찰해 봅시다. Yn 한번 관찰해 봅시다. Yn. 짝수 값을 봤더니 0, 2, 4 이렇게 가잖아요. 이건 뭐 비교적 간단하죠. 40번째가 B가 된대요. B는 얼마인데? 0으로부터 몇 칸 가는 거예요? 39칸. 얼마를? 이만큼. 이렇게. 둘 더하면 얼마죠? 마이너스 39에다가 이 두 개 더하면 그죠? 마이너스 39에다가 5를 더한 거 마이너스 34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삼 3번하고 4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이 풀실 수 있어요. 그나마 풀만한 거. 삼 3번하고 4번 한번 풀어보시면 돼요. 절대값이 갖고 부호가 반대면 3하고 마이너스 3 이런 꼴인 거잖아요. 5하고 마이너스 5. 둘을 더해버리면 값은 제로잖아. 그래서 A2에다가 A6은 얼마? 제로가 되더라. 이런 걸 잡을 수 있죠. 그러면 마이너스 6으로부터 시작합시다. 몇 칸 간 거예요? 한 칸 간 거예요. 이게 A2가 되는 것이고 마이너스 6으로부터 시작합시다. 이게 초항인데 5칸 갔습니다. 이 값이 제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6D가
12가 나와서 아 D가 2구나. 이런 거 계산하실 수 있고요. 10번째 항은 초항이 마이너스 6이었으면 얼마? 아웃항 간 거죠. 공차가 2만큼. 그래서 18에서 6을 빼면 12. 뭐 이렇게 되게 기초적으로 구하고 있습니다. 규칙은 하나씩 얹으면 돼. 복잡해지더라도. 이런 느낌으로. 하나 더 가볼까요? (4번) 한번 보십니다. 4번은 약간 복잡해 보이죠? 초항이 A1은 얼마냐면 마이너스 10이 돼버리고 그 다음에 B1은 25가 된대요. 그 다음에 A에는 공차를 등차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얘를 DN으로 잡자. DN 이렇게 Bn의 공차를 D1으로 잡고 이 값을 공차를 D2라고 하겠습니다. 둘 다 등차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규칙을 봤는데 A5에서 A2를 뺐대요. 그러면 몇 칸을 건너온 거야? 3칸을 건너온 거야. 3D1 값이 얼마라고? 6인 거죠. 아, D1이 2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마찬가지. B3에서 B5를 빼버리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칸이 나오는 거잖아요. 출발해서. 도착 빼기 출발. 그 다음에 D2라고 합시다. 이게 6이니까. 아, D2가 마3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AN이라고 하는 건 봤더니 처음에는 어떻게 되죠? 처음에는 마이너스다가 얘는 처음엔 플러스다가 어느 순간 뭘로 바뀌어요? D1이 양수니까 양수로 바뀌어요. 플러스로 바뀌죠. 그렇지 않나요? 그 다음에 얘도 어느 순간 마이너스로 바뀌어버려요. 근데 플러스로 바뀌는 순간이 더 빠르고요. 그러다가 그죠? AN, BN을 만족하는 녀석들 중에서 서로 플러스를 언제 치는지 봅시다. 플러스일 때 제일 커지잖아요. 아니면 이렇게 보셔도 돼요. AN은 어떻게 쓸 수 있는데 일반항을 쓰면 더 쉽게 나오지. 초항이 마이너스 10이다. 초항이 마이너스 10이니까 n-1칸 같다. 공차가 2인데 B는 어떻게? B는 25인데 공차가 마이너스 3이고 n-1칸 같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값이 얼마? 28 마이너스 3n이 돼버리고요. 얘는 2n 마이너스 12가 돼버리네. 이렇게. 자, 둘을 곱했습니다. 그래서 AN, BN을 관찰해 봤더니 2n-12와 28-3n을 했는데 걔가 0보다 커야 된대. 그럼 나눌 거 나누고 마이너스를 취하니까 3n-28 n-6이 음수네. n은 6보다 크고 3분의 28보다 작은 거죠. 이때만 가능하더라. 둘 다 양수인 경우가. AN, BN이. 그러면 n값은 7도 되고 8도 되고 9도 되겠네요. 9점 얼마니까? 어려운가요? 어렵진 않잖아요. 간단해. 간단해.
5번, 8번 두 개만 풀까요? 두 개만 풉시다. 여러분들 풀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진짜로 등차 수열에서 뭔가 조금 내가 등차 수열을 안다라고 했을 때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개념들을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5번하고 8번까지는 일단은 그냥 몰라도 일반항만 구할 수 있으면 세워도 상관없어요. 초항으로부터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아, n-1칸이구나. 이런 식으로. 저는 그것보다는 이게 초항이라고 한다면 출발 빼기 시작점 곱하기 공차. 이러면 배달이 되더라. 되겠나요? 오 5번하고 8번이었네. 5번 등차 수열이라고 했는데 A6은 2배의 A3 이렇게 되더라. 그 다음에 A2 짝수항들이 있다 그죠? A12가 있고 홀수항들이 있어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하면 되는데 얘를 1로 넘겨버리면 뭔가 일이 벌어집니다. 이 항들을 해버리면 이렇게 생겨먹었잖아요. 얘네들하고 매칭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매칭 시켜버리면 A2에서 얼마? A1을 뺀 녀석이 나오고 A4에서 얼마? A3를 뺀 녀석이 나오고 그 다음에 A12에서 A11을 뺀 녀석이 나오죠. 이게 24 뭐 이렇게 되단 말이야. 그랬더니 이게 얼마죠? 얘는 뭐라고 불리는 거야? 공차 D가 되는 거니까. D가 되는 거니까. D가 몇 개 있어요? D가 몇 개? 6개의 D가 24가 되겠네. 아, D는 4가 되겠다. 그렇죠? 그리고 이 식도 잘 봐요. 공차가 먼저 알았어. A6은 2배의 A3가 되더라. 자, A6은 A3에 대해서 몇 배를 더해주면 되죠? 몇 칸을 더 가면 되는 건데, 오른쪽으로. 3칸만 가면 되잖아요. 600이 3만큼만 가면 돼요. 얼마를? 4씩. 이렇게 되는 거니까. 넘기면 A3가 10이란 사실도 알았네. 그러니까 꼭 초항을 구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냥 항 하나만 있으면 돼. 공차 알고 있고. 그럼 더 쉽죠. A10은 초항이 아니라 3항에다가 7칸만 더 가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값입니다. (5번이) 되겠죠. 5번의 답은 5번.
8번 하나 볼게요. 8번도 어렵지 않습니다. 20하고 A1, A2 여기가 100이 된대요. 그러니까 원래 AN이라고 하는 수열을 집어넣어서 새롭게 수열을 만들었지만 사실 이름은 또 붙이기 나름이거든. 마치 이 녀석을 B1, B2, B3 그다음에 여기는 여기 n번째 녀석이 나왔다는 건 실제로는 B의 n 플러스 1, B의 n 더하기 2 뭐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수열을 어디까지? AN을 집어넣어 봤습니다. 사이에 같은 간격으로 간격이 같은 거야. 등차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이 같은 간격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칸이에요? 몇 칸인 거니? 등차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D 뭐 이렇게 계속 가는 거잖아. 몇 칸? 1항부터 n 플러스 2항까지인 거니까 n 플러스 1칸이네. 거기다 공차를 곱한 게 얼마? 100에서 마이너스 20을 빼는 겁니다. n 플러스 1의 d가 얼마가 된다? 120이 된대요. 근데 공차가 4래. 끝났죠. n은 얼마? n 플러스 1이 30이니까 n은 29 되겠네. 되겠나요? 이런 꼴입니다. 그러면 시작점으로부터 끝점까지만 알고 있으면 공차만큼 이렇게 움직이면 되더라. 요걸 측정해가지고 지금 계산을 하고 있어요. 규칙을 잡는 거라서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되겠나요? 이게 1번이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열을 제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냥 규칙이 워낙 간단하니까 등차 수열은 수열 중에서 규칙이 제일 간단한 거예요. 상수 수열을 제외하고. 요 정도 보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수학이니까 뭔가 좀 더 다른 방식으로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수열, 수의 나열. 수열은 수의 나열이었다. 그래서 쓰기는 AN 이렇게 쓴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N 값이 1이면 첫 번째 항, N이 2일 때 숫자 값을 두 번째 항, N번째 녀석을 N번째 항, AN 이렇게 쓴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N 플러스 1도 있을 것이고, 그죠? 쭉 가는 거죠. 저기에 우리가 원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인 거죠. 이웃한 두 항의 차를 봤더니 그 값이 일정해. 이걸 뭐라고 했죠? 이런 관계에 있는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했는데 얘를 공차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이 경우는 이웃한 두 항의 관계식을 점화식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웃한 항이 몇 개가 등장했어요? 두 개, n 플러스 1과 n번째 항 두 개가 등장했어요. 그걸 뭐라고 한다? 이항 점화식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 이름을 알 필요는 없는데 3항 점화식도 있습니다. 이웃한 몇 개 항이 등장했니? 3개. 등차 수열인 경우 2항 점화식도 아셔야 되지만 3항 점화식도 아셔야 되죠. 어떤 경우가 있어요? 3개짜리인데 얘가 뭘 얘기해주고 있다? 등차 수열이라는 걸 알려주는 게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이것도 등차 수열임을 알려주는 3개짜리 점화식이에요. 왜죠? 왜냐하면 이렇게 써서 가능한 얘기거든요. 해보니까 앞뒤 항의 차이가 똑같단 말이야. 그걸 써봤더니 n 플러스 2항에서 n 플러스 1항을 뺀 거는 그 값이 얼마다라고 줄 수도 있지만 다른 방식으로 줄 수도 있어요. 어떻게?
그 다음 항, n 플러스 1 항하고 an의 차랑 똑같더라. 이렇게 써도 되잖아요. 이게 다 공차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얘를 정리해버리면 이렇게 된다. 얘를 정리하면 이런 꼴이 되는 거죠. 아, 이런 경우는 이게 등차 수열이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녀석인데 등차 중항이라고 하는 관계, 어떤 이름이 등장합니다. 등차 중항. 이런 경우 X, Y, Z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이런 말은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여기로 가려면 얼마만큼? D만큼 가야 돼. 뭔지 모르겠지만 일로 가는데 얼마? D만큼 가야 돼. 이런 뜻이라서 X, Y, Z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하면 무슨 식을 쓸 수 있을까요? Z에서 Y를 뺀 거나 Y에서 X를 뺀 거나 똑같아가지고 Y 값은 얼마? 2Y는 X 플러스 Z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죠? 이게 1번. 두 번째, 또 무슨 얘기 할 수 있을까? 만약에 5개짜리면 x1, x2, x3, x4, x5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5개짜리가 있다. 가운데 거 5배 하면 어떻게 된다? x1, x2, x3, x4, x5 이렇게 되죠. 왜? 1로 가는데 얼마? D만큼 더하는 녀석이고 1로 가는데 얼마? 마이너스 D만큼 하는 거니까요. 여기서 1로 가는데 얼마? 마이너스 2D. 여기서 1로 가는 데는 플러스 2D. 다 더하면 그 X3가 5개 있는 거랑 같아요. 그 말은 다시 쓰면 이렇게 되지. 등차 수열인 경우 홀수계면 그 녀석은 나머지 값의 합의 평균이 돼버린 거야. 나머지 값의 평균인 거죠. 다 더해가지고. 왜냐하면 하나 약분시키면 하나 이항시키면 가능한 얘기입니다. 이런 느낌. 그러면 이 사실로부터 여러분들이 이런 세팅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두 번째, 5개의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아니면 4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이 경우에 여러분들이 뭔가 세팅을 잘 하셔야 되는데 3개의 숫자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한다면 홀수잖아요. 1번하고 2번은 특징이 뭐냐면 3개의 숫자나 5개의 숫자나 얘네들은 뭐가 된다? 얘는 홀수계예요. 홀수계. 평균은 어디 있다고? 얘네들 합의 평균은 딱 가운데 있어요. 센터에. 그래서 센터를 기준으로 세팅을 하는 거야. 가운데 있는 값을 A라고 하고 A 왼편에는 얼마? A-D라고 세팅하시고 3개의 수를 이렇게 가지런하게 A 플러스 D 이렇게 세팅하시는 겁니다. 언제? 3개의 숫자가 등차 수열이다 라고 한다면 5개의 수면 어떻게 되겠니? 홀수지만 센터로부터 장악해 나간다. A-T가 있어야 되고 A-ED도 있어야 되고 오른쪽에 뭐가 오겠어요? A 플러스 D, A 플러스 ED. 근데 얘는 특징이 뭐냐면 얘는 짝수인 거야. 짝수. 어떻게 되죠? 얘는 A-D, A 플러스 D 이렇게 쓰면 되나? 개수가 4개인데 어떻게 쓸래? 자, 이렇게 쓰면 되나요? A-ED, A-D, A 플러스 D, A 플러스 ED 이렇게 쓰면 되지? 다시? 그죠? 4개니까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쓰는 게 현명할까? 그렇죠. 일부러 공차를 이렇게 잡는 거야. A-3D, A-D, 그 다음에 A 플러스 D,
A 플러스 3D. 이렇게 잡으면 좀 더 합리적이죠. 그러면 어렵지 않네? 조금 더 나아가면 이렇게 됩니다. 이걸 빨리 쓰면 등차 수열이라는 사실만 알고 있으면 수열의 계산을 좀 줄여 나갈 수가 있는데 합이 있을 때 그죠? A 3 더하기 A 9 이렇게 나온다면 얘는 뭐라고 쓰면 된다? 얘네 평균 내면 얼마가 나오겠어요? 얘들의 평균하고 똑같아요. A6. 그래서 얘는 이렇게 쓴 거야. 2A6 이런 식으로. A3, A5, A 얼마? 7 이렇게 되면 얼마? 3A5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야. 등차 수열인 경우는. 한번 보겠습니다. 10번 하고요. 11번 하고요. 14번 말고 13, 14까지 가야 되겠다. 네가 쓰는 거랑 다를 것 같은데. 잠시만. 샤프심이 있나요? 네, 일반적. 자, 이건 어떻게 되죠? 얘는 3과 5의 평균이 얼마니? 등차 수열인 경우는 4죠. 2A4가 돼요. 얘도 마찬가지. 1하고 7의 평균이 얼마인데? 4가 된다고? 2A4가 돼요. 여기는 4배의 A4.
얘는 뭐랑 같죠? 홀수계의 평균은 센터에 있는 녀석이라고 했습니다. 3의 A4가 된다고. 아, A4가 2구나. 그럼 얘는 4 곱하기 2 해서 8. 빠른 친구는 암산도 하겠다, 그죠? 이렇게 바라봐 주시면 되고. 자, 세 실수라고 나와 있는데 A, B, C의 합이 15인데 등차를 이룬대요. 등차. 등차를 이룬다 그랬으니까 얘는 똑같은 게 얼마죠? A, B, C 순서를 주는 이유가 뭘까요? 가운데 있는 녀석 B라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얘는 뭐라고 쓰면 된다? 3, B라고 쓰면 될 겁니다. 그래서 B는 얼마? 5가 되겠죠. 이런 꼴. 봤더니 그러니까 이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게 A 플러스 C가 10이다. 나 조건으로부터 B가 5면 A, C는 얼마? 마이너스 11이다. 숫자 조합이 합이 10, 곱이 마이너스 11인 경우는 마이너스 10이라고 1밖에, 아니죠. 1하고 마이너스, 10이라고 마이너스 1밖에 없잖아요. 요런 꼴. 그래서 숫자 값은 마이너스 1 다음에는 5가 나오고, 그 다음 11이 나오겠죠. 이게 A, 이게 B, 이게 C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제곱의 합은 나온다, 그죠? 140 얼마인가요? 7? 147?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같은 문항입니다. 이게 13번 같은 경우는. x 세제곱 3차 방정식이 나왔다, 그죠? 6x제곱 kx 플러스 24는 0 뭐 이렇게 나옵니다. k의 값을 물었어요. 얘네들이 세 근이 등차 수열을 이룬대요. 그럼 세 실근을 어떻게 잡을까요? 알파와 베타와 감마라고 합시다. 알파, 베타, 감마 순서라고 합시다. 그러면 합은 어떻게 되죠? 세 근의 합은 알파와 베타와 감마의 합은 얼마? 6 아닌가요? 그러니까 세근의 합, 그 다음에 두 개짜리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는 어떻게 되죠? 근과 계수로부터 K. 알파, 베타, 감마는 얼마죠? 마이너스 24, 그죠? 이렇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럼 K 값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요? 제일 좋은 방법은, 계산을 제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자, 이거 자체가 얼마? 3베타죠. 베타가 2. 대입하면 K가 그냥 1차 방정식만 풀면 되죠. 그치? 이 곱셈 공식 변형 만들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그냥 바로 대입하시면 돼요. 근이니까. 8, 24, 2K 플러스 24는 0 뭐 이렇게 되니까요. K 값 바로 나와요. 그 다음에 K는 마이너스 4가 될 것이고 14번 봅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얘네들이 등차 수열을 이룬대요. 순서대로. 그런 다음에 구하는 게 2의 A, 3의 B, 4의 C, 3의 D, 2의 E인가요? 이렇게 돼 있다. 근데 이게 딱 봤을 때 등차 수열인데 홀수계가 있으니까 딱 센터에 누가 있다고? 항상 같은 간격 C를 기준으로 모든 걸 생각해야 되는데 그럼 보세요. 이렇게 보는 거야. 2배의 A 플러스 E가 있고 3배의 B 플러스 D가 있고 4배의 C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A 플러스 E는 뭐랑 같은데? A 플러스 E는 가운데 C가 있으니까 A 플러스 E는 얼마? 평균을 내면 C가 나오니까 2C가 돼요. B, D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2C가 돼요. 그랬더니 14C가 되더라. 근데 또 알 수 있는 게 루트 2와 4의 평균이 C가 되니까 2분의 루트 2 더하기 4가 얼마? C가 되는 거죠. 루트 2 더하기 4는 2C가 됩니다. 그러면 7 곱하기 2C니까 7 곱하기 얼마? 루트 2와 4를 더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28 플러스 7 루트 2가 우리가 원하는 녀석이더라. 일단은 등차 수열의 합을 먼저 가고요. 그 다음에 수열을 함수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법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등차 수열의 합인데 그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가우스가 어렸을 때 학교에 갔는데 학교 선생님이 1부터 100까지의 합을 계산해 보라고 했더니 불과 1, 2분도 안 돼가지고 바로 답을 계산해냈다. 이런 게 있죠. 한 번쯤은 알고 있지 않나요? 이게 등차 수열의 합. 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SN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얘는 수열로부터 파생되는 새로운 수열을 얘기합니다. 수열의 합인데 어떤 수열이 먼저 존재한다면 그 녀석을 A1부터 어디까지? N번째 녀석까지의 합 이렇게 계산을 해내는 요 녀석을 수열의 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SN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죠? 수열의 합이 중요한 이유는 저게 나중에 적분으로 넘어갑니다. 정적분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수열의 합을 배우는 이유는 수열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얘가 결국은 정적분으로 변해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최대한 여기서 성질들을 많이 뽑아내려고 합니다만 우린 독립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이게 연관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크게 의미를 두진 않아요. 자, 그럼 볼게요. 1부터 S100이 되는 거지. 사실 100까지 합을 S라고 하자. 이 값을 계산하는 과정 속에 모든 게 녹아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이 값을 똑같은 값을 역순으로 한번 써보는 거죠. 역순으로 쓰면 형태가 100으로부터 99, 1까지 합이니까 되겠니? 자, 보시면 이렇게 했을 때 특징이 뭐예요? 등차 수열은 역순을 하다 보면 이쪽은 증가하지만 이쪽은 감소하기 때문에 그 값의 합이 똑같아집니다. 어느 위치에서든지 간. 그래서 그 합이 여기는 1항하고 처음과 끝을 더한 녀석이 똑같으란 말이지. 여기도 101이 돼버려요. 그런 녀석이 몇 개 있는데 100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식은 이렇게 된다. 2배의 S라고 하는 게 얼마? 100과 처음과 끝을 더한 녀석이 몇 개가 있어요? 전체 항의 개수 100개만큼 존재하더라. 이렇게 계산을 했다고요.
이 녀석으로부터 차관을 한 거예요.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은 A1, A2 언제? A 100이 되더라. 100이 되는데 어떻게 처리하죠? 해보니까 똑같이 SN을 끝으로부터 이렇게 되더라. 둘을 더하면 2배의 SN이라고 하는 값은 얼마? 이렇게 더하나, 이렇게 더하나, 이렇게 더하나 같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보통은 맨 시작과 끝을 많이 잡는다고. 시작하는 항하고 끝나는 항. 개수가 몇 개 있어요? 항의 개수 n개만큼 있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SN을 잡아봤더니 2분의 n의 처음과 끝항 이런 값입니다. 이게 이제 등차 수열의 합이 되는 거예요. 이때 n의 의미는 뭐죠? n의 의미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 항의 개수가 되죠. 끝항이 아니라 항의 개수더라. 요걸 잘 체크를 하셔야 되고. 되나요? 그러면 하나만 더 볼게요. 이거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은데 볼까요? 기계적으로 15번하고 16번을 한 다음에 그러면 제가 조금 응용되는 그 녀석들을 정리를 해드릴게요. 15번하고 16번 두 개를 한번 봐요. 떠든거리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풀어보시고 자, A18항이 116이면 그런 건 얘기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1로 가는데 몇 칸 간 거야? 12칸 갔잖아요. 12D만큼 움직였을 때 가는 거죠. 그래서 식은 이렇게 쓰셔야 돼. 12D라고 하는 게 둘의 차만큼 되는 거니까. 116에서 44를 빼면 얼마죠? 70인가요? 72. 12D죠. 12D. 11D가 아니라. D 값이 6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D가 6. 그럼 초항은 얼마인데? A1에다가 몇 칸을 더 가면 A6이 나오겠니? 5칸을 더 갔더니 6이 나옵니다. A1이 14라는 사실도 알아요. 항 두 개만 알고 있으면 사실은 다 등차 수열인 경우는 그죠? 웬만큼 다 나옵니다. 그랬을 때 SN이라고 하는 건 2분의 한 개수에다가 처음과 끝을 더해준다. 뭐 이렇게 된다는 요 상황이 있잖아요. 이것만 이제 등차 수열의 합 공식만 익히시면 되는 거야. 이건 안 어려워. 그죠? 그러면 얘는 미지수인 것이고요. 초항은 얼마였어요? 14였어요. 이 녀석은 14에다가 n-2를 곱한 거죠. d가 6이었습니다.
n-1칸 간 거잖아요. 초항으로부터. 그래서 2를 집어넣어 버리면 14 플러스 3배의 n-1 했더니 이게 얼마? 280하고 같대요. 그죠? n에 3n 더하기 11 하면 280이 나옵니다. 얼마인가요? n 값은? n 값 얼마죠? 8이면 되나요? 35 곱하기 8이니까 8이면 되겠네요. 그죠? 잘 안 되면 공식 하나 딱 적어 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공식은 익히시면 돼요. 암기가 될 때까지. 그러면 16번을 보죠. 자, 봅시다. 몇 칸을 가면 되는 거죠? A10으로부터 A1으로부터 A10까지는 몇 칸? 플러스 9D면 된다. 그죠? 9D를 했더니 몇 칸 간 거예요? 여기서 이거 빼면 D는 얼마? 마이너스 2가 돼요. 마이너스 2. 그럼 보세요. 초항은 6이고 두 번째는 4, 2, 제로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이렇게 간다. 그죠? 얘네들 다 더해달라는데 다 더한 다음에 절대값을 씌우는 거야? 아니면 절대값 씌우고 더하는 거야? 씌우고 더하는 거니까. 그럼 수열을 다시 구성해 봅시다. 6, 4, 2, 0 하고 다시 2, 4, 6 이렇게 간다. 그죠? 몇 개의 항이죠? 20개의 항을 구하래. 그러면 여기까지 계산 하나 하고 여기 몇 개예요? 여기 4개, 16개. 여기는 얼마? 3개. 제로는 그냥 제로 이렇게 따지면 되겠지. 따로 계산하자고. 그러면 얘네들 합인 거니까 2, 4, 6은 얼마예요? 12. 2로 묶으면 어떻게 되죠? 2로 묶으면 1, 2, 16번째 항은 16 곱하기 2가 될 테니까 16. 요거 계산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얘는 계산하는 법 2분의 항의 개수가 16개, 맨 처음 항은 1, 그 다음에 끝은 16, 뭐 이렇게 된다. 그죠? 얼마예요? 12에다가 16 곱하기 17, 16의 제곱이 256이니까 272, 12 더하면 284 이렇게 된다. 그죠? 할만한가요? (17, 18은) 그나마 조금 응용되는 건데 어렵지 않습니다. 공식만 잘 이해하시면 어렵지 않다는 내용입니다.
자, 17번은 되게 간단한데 경우에 따라서는 암산도 가능한 녀석인데 이게 안 풀린다는 건 뭔가 등차수열의 합에 대해서 난 아직은 그 구조적인 감을 못 잡는다, 정확히 알지는 못했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기계적인 이해만 하고 있다는 뜻인 건데 등차수열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A3, A2, A1이 얼마? 38이 된대요. 이렇게 써봤습니다. 똑같은 식을 다시 한번 이렇게 쓴 이유가 뭘까요? 얘는 이렇게 되는 것이군요. SN이 있는데 이 녀석은 A1, A2, 그죠? 쭉 가서 AN-1, AN 뭐 이런 뜻인데 이게 잘 안 되면 보통은 어떻게 써요? 한 번 더 써요. 이런 식으로 써왔잖아요. 이렇게 써왔다고요. 이렇게 쓰고 나면 무슨 얘기 했었죠? 이렇게 쓰고 나면 두 배의 SN인데 요런 합들이 존재하는데 이게 등차 수열인 경우는 어떻게 된다고? 등차 수열인 경우는 봐봐 1로 가는데 마이너스 D 1로 가는데 플러스 D 합이 똑같아요. 얘네 합이 다 똑같다라고 했어.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가지고 있다가 해보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얘를 더해버리면 사실은 달라 보이지만 같은 덩어리, 합이 같은 덩어리가 몇 개로 구분이 된다고? 세 덩어리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 값만 알고 있으면 개수만 알면 끝나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다? 이거랑 같다니까? 등차 수열이. 3배에 얼마? A1 더하기 AN이 되는 거야, 이게. 그게 얼만데? 180인데. 그럼 이 값의 합이 얼마? 60이란 뜻이에요, 60. 60이 몇 개 있다고? N개 있다고. 60, 60, 60, 60, 60 이런 거니까. 이게 얼마라고 했는데 390이라며. N은 13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알 수 있어야 돼요. 얘가 확장을 하자면 여러분들이 N이 등차 수열에서 AN이 등차인데 A에 N-2 A 5 그럼 보세요. A 7 A에 뭐라고 쓰면 되겠니? A 9 A에 13 할까요? 뭐라고 쓰면 될까요? 여기는 등차 수열이면 얘네들 합이 같으면 값이 같아요. 합이 동일하면 돼요. 합만 동일하면 돼요. 개수가 같은 개수로 맞출 때는. 그러면 합이 n 플러스 3이 나와야 돼. n 마이너스 4면 되겠네. 여기는 n 마이너스 10이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 그럼 값이 같아요. 얘는 n 플러스 1로 갔잖아요. 2, n 마이너스 1, 3, n 마이너스 2. 등차 수열 같은 경우는 이게 값은 같으면 같다. 그래서 이 값을 준 거죠. 60이라는 사실을. 그냥 바로 이거 더하기 이게 얼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알게 될 테니까. 아니면 요걸 준다든지. 요것만 줘도 또 머뭇거리겠죠. 이것만 주면 뭔가 새롭게 느껴지겠지. 이게 17번. 18번 한번 봅시다.
자, 18번은 합을 가지고 생각하지 말고 첫째 항이 마이너스 2분의 5, 그 다음에 공차가 3분의 1이래요. 그러면 6분의 얼마쯤 되죠? 6분의 마이너스 6분의 15 마이너스 6분의 얼마? 13 마이너스 6분의 11 이렇게 갈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게 초항이고 이게 두 번째고 1로 갈 때는 얼마씩 더하는 거야? 6분의 2만큼 더하는 거죠. 공차만큼. 이렇게 맞춰봤어요. 그럼 얘네들 가지고 이제 합을 만드는데 최소가 된다는 건 언제까지? 음수들을 더하면 무조건 값이 작을 거야.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잖아요. 얘네들은. 음수 자체에서. 계속 음수로다가 양수가 돼버리는 거니까. 양수가 돼버리면 값이 조금이라도 작아지다가 커지잖아요. 값이. 그죠? 그래서 언제? an이 0보다 작다가 어느 순간부터 양수가 될 텐데 공차가 이러하니까. 언제까지 0보다 작을까? 이것만 보시면 되죠. 이거는 예측할 수가 있어요. 0보다 작은 항이 몇 항이 있니? 1, 3, 5, 7부터 18까지, 15까지니까 8개라고, 8개. 그 다음부터는 이제 플러스로 바뀌면서 값이 커지겠지. 조금이라도 커지겠지. 그지? 그래서 여기는 A8이 마이너스 6분의 1이니까 S8이 제일 작겠죠. 음수인 녀석들 다 더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등차 수열에서 값이 제일 크다 작다라고 하는 거는 뭘 보고 판단하면 된다? 음수인 녀석들 계속 더하면 작아질 것이고 양수는 커질 것이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하다 보니까 그죠? 하다 보니까 어떤 내용을 얘기할 수 있냐면 수열이라고 하는 걸 해보니까 등차 수열을 계속 다루다 보니까 그죠? 첫 번째는 수의 나열이었는데 이건 이제 우리가 충분히 살펴본 바죠. 규칙이 간단해가지고 등차 중앙 잘 살피고 등차 수열의 합은 그 처음 항하고 끝에 항에 이걸 줄여 나가면서 이렇게 역순으로 써도 이 값이 똑같더라. 이 규칙에 의해서 뭔가 되게 우리가 계산을 예쁘게 쉽게 할 수 있도록 합이 만들어집니다만 또 다른 관점도 있어요. 두 번째는 수열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로 볼 겁니다. 이건 꽤나 중요해요. 등비 수열보다 등차 수열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역할을 하는데 이런 거죠. 함수인데 어떤 함수냐면 그것도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를 정의역이 자연수이고 공역이 실수인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 그 녀석을 F라고 할까요? 사실은 이런 거야. 우리가 AN으로 알고 있는 녀석은 우리가 잘 알아왔던 FN 정의역이 자연수니까 얘랑 똑같이 받아들여도 사실은 무방한 거지. 근데 이렇게 쓰는 것보다 AN으로 쓰면 좀 더 날랜 부분이 있어요. 기동성이 더 커 보이긴 하죠. 수열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녀석인데 그러면 그렇게 썼더니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등차 수열이 어떻게 이해되는지 봅시다. 우리는 n번째, 이 n번째에 주목을 했었는데 사실 봤더니 그 n이라고 하는 게 함수의 관점에서는 얘가 변수가 돼버리네. 몇 번째냐 하는 것이 변수였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함수로서 받아들이니까. 그리고 등차수를 보니까 초항이 A1이면 몇 칸 가는 거예요? n-1칸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서술을 했었어요. 만약에 여기가 A3가 된다면 출발이 3이고 도착이 n이니까 n-3의 d 뭐 이렇게 쓰면 된다. 그죠? 이런 식으로 썼었어요. 규칙의 관점에서 서술을 하면. 근데 이걸 함수로서 이해하자니까 어떻게 받아들이자는 거죠? 변수가 n이야. 그러면 n에 대해서 써봤더니 an이
dn 플러스 a1 마이너스 d 다시 쓰니까 fx라고 쓴 다음에 어떻게 되니? x가 뭐 자연수라고 했을 때 dx a1 마이너스 d 뭐 요런 꼴인 거잖아요. 요런 꼴인 거잖아요. 뭐랑 비슷해? 뭐랑 비슷해? 이게 뭐죠? mx 플러스 n 꼴이잖아요. mx 플러스 n은 뭔데? 에이, 1차는 아닐 수도 있잖아. 1차 이하의 함수고 기본적으로 직선입니다. 1차 이하고 직선이에요. 직선. 아, 내가 알고 있던 공차라고 하는 건 내가 친근하게 알아왔던 어떤 함수, 1차 함수에서 기울기에 해당되는 것이구나. 직선에서.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 게다가 SN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SN을 봤더니 2분의 한개수에다가 초항 처음 더하기 n번째 녀석을 다시 또 한 번 쓰면 이렇게 되잖아요. n번째 녀석은 초항으로부터 n-1칸 떨어지니까 이렇게 쓴 녀석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석을 해보자. n이 주인공인 녀석으로 봤더니 n이 주인공 녀석으로 내림차순에서 보니까 아 이렇게 되네. 2분의 t에 n제곱 요런 꼴이 나고 2분의 2a1-d 곱하기 n 요런 꼴이 돼버리네. 무슨 얘기죠? 무슨 함수? 2차 이하의 함수죠. 주로 2차 함수처럼 생겼습니다. 그냥 2차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얘도 1차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어떤 경우만 조심하면 돼? 재미없는 상수수열. 공차가 0인 그것 빼고는 그냥 1차 함수라고 받아들이면 되고 여기서도 2차 함수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근데 특징이 뭐죠? 단순한 2차 함수는 아니에요. 2차 함수인데 조건이 뭐냐면 상수항이 얼마인? 제로죠. 상수항이 제로인 2차 함수다. SN. 그리고 최고차는 뭔데? 최고차는 최고차 개수는 뭐랑 같아요? 2분의 공차랑 같죠? 그래서 눈치 빠른 친구들 SN 값이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면 3n 제곱 마이너스 5n 꼴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보자마자 알 수가 있어요. 아, 상수항이 제로인 2차 함수라고. 그럼 얘는 등차 수열의 합이구나. AN은 뭐가 되는데? AN은 1차 이하의 함수, 1차 함수 꼴이 된 등차 수열이니까. 그리고 기울기는 공차랑 같아요. 이게 공차의 반이라고 했으니까 6n으로 시작하겠네. 그 다음에 초항이 A1하고 S1은 뭐죠? 1항만 딱 더하는 거잖아. A1하고 똑같은 거야. S1이 A1하고 같은데 그 값이 마이너스이니까 얘는 그냥 8을 빼버리면 되는구나. 6n-8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구조적으로 어떤 얘기를 해줄 수 있다? 야, 등차 수열에다가 등차 수열을 빼면 등차 수열 나오니? 등차 수열에다가 새로운 등차 수열을 빼면 등차 수열이 나올까? 곱하면 나올까? 이게 바로바로 대답할 수 있을 근거는 여기 있어요. 1차 함수니까 더하고 뺀다 하더라도 차수가 줄 수는 있어요. 어차피 1차 이하의 함수니까. 요런 녀석 두 개를 더하고 빼도 1차 이하니까 등차 수열 맞아. 근데 등차 곱하기 등차를 하면 차수가 2차가 돼버리니까 1차 이하라고 해야지만 등차 수열이 안 돼. 이런 식의 대답들을 되게 손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은 이런 구조를 갖는다. 이런 것들도 어떤 관점에서 해석하면 수열의 함수의 관점에서 해석하면 풀어낼 수 있는 게 많아요. 구조적으로 복잡한 문제들은. 그래서 그 정도만 일단 들어만 놓고요. 우리는 뭐만 해도 상관없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우는 어떤 숙제나 문제풀이들은 그냥 아까 했던 것들 수의 나열 관점에서만 해석해도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수의 관점을 알아놓으면 좀 더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어떤 툴들을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일단은 듣기만 하시고 21번하고 23번 두 개를 볼게요.
네. 에어컨 틀어드릴게요. 에어컨 틀어드릴게요. 창문을 열면 안 될까요? 알겠습니다. 네. 왜 열면 안 돼요? 조금만 열어. 조금. 응. 이렇게 되잖아요. 얘네들의 합이 455라고 했는데, 그럼 일단 알 수 있는 게 개수를 알 수가 있어요. 개수. 2분의 한 개수가 몇 개니? 몇 개죠? 그래. 내가 뭐 겁나 어려운 걸 질문했나? 좋습니다. 처음 더하기 끝항은 뭐랑 똑같죠? AK 더하기 A1하고 똑같은데 이렇게 되죠. 등차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얼마라고? 455. 그러면 91이잖아요. 91이고 91이면 여기 5가 되고 K는 8. K 값을 알면 뭘 알 수가 있다? 공차를 알 수 있겠죠. 여기서 1로 가는데 몇 칸 간 거예요? 한 칸, 두 칸, K 플러스 1이니까 9칸 간 거예요. 플러스 9D를 했더니 나온 거죠. 그래서 59에다가 9칸을 더하면 32가 된다. D는 마이너스 3인가 봐. 뭐 이렇게 된다. 이걸 알았습니다. 초항은 얼마예요? 초항은 얼마죠? 56이 되죠. AN의 관점에서 볼 겁니다. 56, 53 이렇게 가겠네. 언제 최대가 나오겠냐? 그죠? AN을 해석하는 것도 이런 식으로 보는 게 맞아요. 여기를 N축이라고 본다면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니까 이런 느낌이란 말이죠. 누가? 이 등차 수열은 여기서 이런 직선 위에 점이 하나씩 이런 식으로 등간격으로 찍히는 거야. 직선 위에. 왜? 모든 실수가 정역이 아니라 자연수니까. 근데 합은 언제? 잘랐을 때 양수인 파트가 되겠죠. 여기까지만 이 다음 녀석이 음수가 된다면 음수 직전까지만 계산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녀석들은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죠? 2이 녀석이니까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되겠죠. 몇 항이에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이렇게 갈 텐데 여기까지만 딱 더하면 게임이 끝나지 않을까? 모든 값의 합이. 그래서 2분의 얼마? 56 더하기 2가 될 것이고 개수만 잘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얼마인가요? 요런 꼴이겠죠. AK라고 하자. 요런 형태일 거잖아요. 56에서 요런 마이너스 3을 K 마이너스 1번 더해 줄 텐데 이게 뭐랑 같아요? 지금 2랑 같은 거잖아. K는 얼마? K는 19. 그래서 한 개수는 19.
그러면 29 곱하기 19. 30에서 1 빼고 20에서 1 빼서 계산해 보세요. 551이겠죠? 네. 쌤, 59 더하기 무슨 D예요? 아홉칸 9D. 아니, 9를 할 거면은, 9를 쓸 거면은, 그거 주대 있게 9를 거꾸로 쓰시던가 하시면 안 돼요? 저 너무 헷갈려요. 아니 근데 주대 있게 거꾸로 쓰고 계셔 처음부터 끝까지. 아니, 9D가 저 달라졌잖니. 너무하셨네. 9가 맨 앞에 나올 때랑 두 번째 나올 때랑 저것도 다르죠. 맨 왜 앞에 다른 나오잖아요. 저것도 맨 앞이잖아요. 다르네요. 아 플러스 웨이트로 그런 거야? 아, 이거 플러스 빠지는 거야? 너무하다 진짜. 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니, 생각만 하지 마세요. 뭐지? 간이가 죽을 것 같아요. 이제 마음이 안 약해져. 아직 간이. 조용. 저 두 직선의 차잖아요. 두 직선의 차. 위쪽에서 아래쪽을 뺐다는 건 1차식인 거잖아. 같은 간격이니까. 그러면 등차 수열의 합을 얘기한다라고 여러분들 해석하실 수 있어야 돼요. 구조적으로. 등차 수열의 합이니까 어떻게 쓰면 되겠니? 14 더하기 아니죠. 42 3 곱하기 14 이렇게 되는 게 맞아요. 310 뭔가요? 이런 걸로. 왜인지 알겠어요? 직선들이 이어붙였다 라고 한다면 같은 간격이다. 요 다음에는 기울기만큼 얘네를 밑으로 갖다 붙이면, 그죠? 얘를 정돈하면 아마 이런 모양이 될 겁니다. 요런 느낌 아래서 이런 식으로 갈 거란 말이에요. 직선만큼. 등차 수열의 합이에요. 그러면 계산은 간단한 거죠. 이해만 하실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구조적으로는 등차 수열의 항은 1차 함수이더라. 그리고 얘네들의 합을 더하면 다 더해버리면 상수항이 제로인 2차 함수 꼴이 나오더라. 이것까지 알아낼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조금 활용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등차 수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SN.
AN의 관계. 요거 두 가지만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첫 번째는 SN의 정의라는 건 뭐였냐면 SN은 이렇게 생겼어요. A1, A2, A3, 쪼로록, AN-1 더하기 AN까지. 자, 이렇게 생긴 게 SN입니다. 그죠? 잘 보시면 AN은 정확히 여기 제일 마지막에 있어요. 맞아요? 그럼 이거를 내가 SN이라고 부른다면 당연히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뭐라고 부르면 되겠니? S, n-1이라고 부르면 되겠죠. 그죠? 그럼 당연히 SN과 SN-1의 관계라는 거는 이거를 이항을 시키시면 이렇게 됩니다. SN 마이너스 SN-1이라는 거는 AN, 이렇게 되는구나. 여기까지 상식적이에요. 그죠? 얘는 등차 수열, 등비 수열과 무관하게 모든 수열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이것을 수열의 합과 일반항의 관계라고 불러요. 너가 일반항이죠. 그죠? 합과 일반항의 관계. 자, 다만 여기선 한 가지 조건이 있어서 혹시 조건 기억나는 사람? 이대로 안 써요. 1이 아니에요. 그죠? 왜 안 되죠? n이 1일 땐 왜 안 되는 거지? 여기다 1을 넣으면 어떻게 나와요? A1은 S1 빼기 S0이 나와버리지. 근데 S0이라는 건 정의가 될까 안 될까? 원칙적으로 수열에서는. 수열에서는 정의가 될 수가 없어. 0번째 항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거든. 그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너를 뭐라고 쓰냐면 N이 2보다 커나 같을 때는 이렇게 너를 쓸 수 있지만 1일 때는 그냥 S1과 A1이 그냥 같으면 돼요. 이렇게. 요게 N이 1일 때예요. 요게 수열의 합과 일반항의 관계이고 그럼 내가 근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나는 얘를 n이 1일 때도 쓰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 n이 1일 때도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방금 얘기했던 여기다가 1을 넣어봐. 그냥 이렇게. 자, 이렇게 나오겠지. 근데 정의상 S1과 A1은 같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게 n이 1일 때도 성립하려면 당연히 이 부분이 없어지면서 얘가 뭐가 나와야 돼요? S0이 0이 나와야 돼요. 0. 얘가 0이 나오게 되면 우리는 S1에서 0 빼면 A1이 나오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SN이라는 건 어차피 n에 관한 함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n자리에다 0을 넣어도 사실은 원칙적으로 상관이 크게 없어요. 계산은 돼요. 계산은 돼.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등차 수열의 형태를 보시면 지금 25번 같은 경우에는 SN이 이렇게 나와 있어. SN 너는 마이너스에 3 n제곱 더하기 2n 이렇게 나와 있지. 그지? 그럼 여기서 AN을 한번 구해볼게요. AN은 원래 어떻게 구하냐? 너는 SN에서 SN-를 빼고 그래서 한번 빼봤더니 너가 뭐가 나오냐면 이제 해갖고 뺐겠죠. 그럼 마이너스 6n 플러스 5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렇게 나옵니다. 혹시 이거 가르치셨니? SN에서 AN 바로 가는 거? 그래서 이렇게 됐겠죠. 아무튼 써서 빼도 똑같이 이렇게 나와. 자, 근데 얘는 n이 2 이상일 때일까? 여기다 1 넣으면 얼마나? 얘 1 넣어도? 그러니까 굳이 2 이상이라고 쓸 필요가 없지. 근데 그거를 어디서 눈치챌 수 있다고? 잘 보시면 너의 S 누구를 확인하면 된다? 0. S0. S0이 얼마가 되면 된다? 0이죠. 지금 실제로. S0이 0이기 때문에 이게 첫 항부터 그냥 쓸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26번을 보세요. 자, 26번 같은 경우에는 SN이 이렇게 나와 있어. n제곱 더하기 3n 플러스 1 이렇게 나와 있지. 자, 보시다시피 S0이 0이 돼요, 안 돼요? 얘가 0이 안 되지.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이걸 가지고 SN에서 SN-를 빼서 AN을 구한 녀석이랑 여기다가 1을 넣은 녀석이랑 다르게 나올 거라고. 그럼 그때는 누굴 따라가야 돼? 이거를 따라가야 돼요. 무조건. S1이 A1인 거야. S0이 0일 때만 요거를 따라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똑같이 써보시면 AN은 역시 SN 넣고 SN-를 넣고 빼겠지. 근데 잘 보면 얘가 상수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가 상수항이 있나 없나 상관이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없겠죠. 그럼 여러분이 합공식에서 일반항 공식 넘어가는 거 어떻게 돼? n제곱은 뭘로 바뀐다? 2n으로 바뀌고 계수 합이 같아야 되니까 플러스 2가 돼야 되죠. 그래서 2n 더하기 2가 돼요. 이렇게 단 n이 2 이상일 때고 n이 1일 때 A1은 누굴 따라간다? 얘를 따라간다. 얼마 나와요? 보시다시피 불일치하죠. 그죠? 뭘 가지고 판단한다? S0을 가지고 판단해요. 자, 이 S0을 가지고 판단하는 바로 이 요소가 바로 뭐냐면 너네가 문제를 풀다 보면 다음과 같은 합으로 뭐 어쩌고저쩌고 정의된 수열이 첫 항부터 등차 수열, 첫 항부터 등비 수열, 첫 항부터라는 표현이 간간히 나와.
그게 바로 요 얘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예를 들어 다음 시간에 이제 등비 수열 할 거니까 SN은 이렇게 정의를 했어. 너일 때 AN이 첫 항부터 등비 수열이 되기 위한 K는 얼마니? 자,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SN에다가 SN-를 넣고 서로 빼서 AN 구해. 그거에다가 1 넣은 거랑 여기다 1 넣은 거랑 서로 같은 K값 구해. 이렇게 푸는 게 맞지만 우리는 첫 항부터 이 표현 딱 나오면 그냥 뭐 쓰면 된다? 뭘 확인한다? S? 뭐? 0이 0인지 여부를 확인한다고. 갖다 넣으세요. K는 얼마? K는 얼마가 되면 돼요? S0이 0이려면 마일이고 그치? 이렇게 풀어요. 이렇게 풀어요. 됐죠? 자, 여기까지 하고 테스트 봅시다. 선생님이 답만 안 내줬죠? 25, 26 다 풀어준 거야. 왜? 풀어줘? 싫어. 너네가 해. 아 이거 뭐하러 해. 설명 다 해주자. 다 구해줬잖아. AN은 다 구해줬으면 그 다음 니네가 해야지.